안녕하세요. 저는 SA건축그룹 디자이너 쏨 남대리라고 하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SA건축그룹 대표 오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또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란 뭐죠? 컨테이너 하우스란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에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샌드위치 패널조는 우리가 조립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목조주택, 경량 목조, 그리고 우리가 스틸하우스, 철골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희 컨테이너 하우스는 철골 건축물 내지는 경량 철골조 건축물에 포함이 되고요. 컨테이너 하우스가 이제 건축 자재를 보면 시멘트, 나무, 흙 다양하죠. 근데 컨테이너 하우스는 철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철 중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철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컨테이너 중에서 튼튼한 해상용 수출용 컨테이너로 제작을 하죠. 해상용 수출용 컨테이너로 건축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물을 컨테이너 하우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랑 컨테이너 하우스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절대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하우스로 착각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은 뭔가요? 컨테이너 하우스,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을 하게 되면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이 안전하고 튼튼한 거죠.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제 통상 20피트 기준에 4.3평 정도 되는데 30.5톤까지 적재가 가능한데 과적할 경우 한 40톤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걔를 TV에 보셨지만 10층까지 쌓으면 최대 한 400톤까지 견디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튼튼하다는 거죠. 지진이 왔다든지 침하가 됐다든지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튼튼함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다가 또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집을 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땅에 있는 분이 나는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닌 빌딩을 짓겠다 그러면 철거해서 폐기물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이동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비용이죠. 똑같은 자재로 물건을 만들 경우에 현장에서 만드는 거 하고 공장에서 만드는 거 효율이 무지 차이 나겠죠.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 한 달 걸릴 게 공장에서는 한 20일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두 번째는 자재가 공장에는 전체 셋업이 다 되어 있고 공동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자재 원가가 일반 시중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비용적인 부분이 통상 한 30% 이상 저렴하고요. 또 공장에서 표준화된 시공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타 건축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아무래도 컨테이너 하우스는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레고를 가지고 노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반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펜션, 글램핑장 짓습니다. 40평을 4평씩 해서 10개 지어달라고 하면 일반 건축회사에서는 미친놈 내지는 건축비가 2배, 3배 뛸 거예요. 근데 우리 컨테이너를 지으면 4평씩 10개를 지어나 40평을 한꺼번에 지어나 건축비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컨테이너 장점을 살려서 독특한 설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끝으로 유지 보수죠. 요즘 지구가 많이 아파서 태풍도 많이 오고 미국은 토네이도도 심하게 오는데 이 컨테이너 하우스는 풍수나 아까 지진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월등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나 농막, 귀농귀촌 주택을 지으면 수출용 컨테이너 지었을 때 당장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 보수 하시는데 엄청난 장점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하우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5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수출용 컨테이너 최대 단점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국제 공통 규격으로 40피트, 20피트라 그러죠. 12.2m, 6.05m 그 사이즈인데 높이도
2.9m가 맥스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는 2.6m인데 수출용 컨테이너는 30cm 높은 2m 90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이큐빅 컨테이너라고 통상 명명하고 있고요. 하이큐빅 컨테이너로 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폭이 2m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길이는 12m, 6m.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최대의 단점이죠. 그러나 이제 주택이라든지 일반적인 상가 높이는 2m 40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상업용 건축이라든지 수익용 건축물은 층고가 4m, 5m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H빔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 철근, 콘크리트까지 믹서해서 건축 자재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철이다 보니까 시멘트나 목조에 비해서 뜨겁고 차가운 부분이 있어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죠. 근데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단열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열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컨테이너 단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이게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 건가요?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축법이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을 따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컨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르는데, 현행 건축법상 단열재는 가, 나, 다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공인기관에서 단열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우리가 남부, 그리고 중부 1, 중부 2 해서 지역마다 온도나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남쪽 지방은 단열을 조금 약하게 해도 되고요. 중부 2,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단열을 잘 해야 됩니다. 창호도 마찬가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짓고 양심껏 짓는다면 춥고 덥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는 결로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추운 이유가 시멘트라서 추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 건축회사의 양심입니다. 건축법에 20cm 단열해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청을 줘버리는 거예요. 15cm. 그럼 최종 마지막에 시공자가 10cm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현장 노동자가 깜빡하고 단열재를 빼먹는다든지, 이게 단열하고 직결되는 거지, 시멘트로 지어서 따뜻하다, 목조로 지어서 따뜻하다,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열재를 건축법에 따라서 시공회사의 양심과 건축 철학에 따라서 지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컨테이너 하우스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시공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컨테이너가 열 전도율이 제가 높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단열재, 국내에서 가장 좋은 가등급 경질 우레탄 폼, 나년스 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캐나다 구스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좋은 파카를 개발했듯이 저희 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춥고 덥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건축의 1도 모른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춥고 덥고는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시공만 잘하면 완벽한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주택이 될 겁니다.